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파우시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만 꿈에서도 주식을 매매하고 있네요. 이런 거 안 좋은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꿈에서는 좀 쉬어야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너무 시장은 강하게 가지만 나는 워워워 하면서 조금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좋죠. 좋긴 좋은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내가 뿜뿜 내 실력들이 많이 났는가가 아니라 시장이 좋은 게 90%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이제 주변에서 저도 뭐 이제 연합뉴스 경제 TV 가게 되면 막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좋은 게 90%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냥 투자 아이디어 살짝 드린 것 뿐이고, 그리고 그거 보고 혹시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들 쪽에서, 이런 때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이런 때 막 스타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조회수 막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면서 그 사람 입만 보고 있다. 그건 진짜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준을 내가 세워야죠. 참고만 할 뿐이고 나의 기준에 따라 간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마감된 미국 증시 동향들을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좀 차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FMC 관련된 쪽들 무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왔던 매크로 지표를 본다. 달러 약간 강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달러 약세가 좋은 것. 좀 이상한데요. 달러 약세가 수출 측면 쪽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정부 부채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이 올까요? 지금 미국 정부 미국의 부채를 생각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서도 달러 약세가 좋은 것.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대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엔화는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원화는 다시 1430원 이탈됐습니다. 그만큼, 1430원 이탈 이후의 변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냐? 올라가느냐?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상화폐는 거의 변화 없고, 거기다 10년물은 다시 반등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못 내릴 것 같은데 당분간 이런 쪽에 베팅이 살짝 들어간 것 같고, 요즘에 원자재가 달립니다. 원자재. 그래서 또 유가는 다시 63달러대 안착했는데 가스는 다시 내려오고요. 이거 은이 10%. 조금 과열인 것 같아서 저는 줄였어요. 줄이고 그 다음에 은을 줄이고 구리로 갔더니 자네 자네 확실히 나갔는가 이러면서 바로 그냥 금까지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보다 은 포지션이 제일 컸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은을 조금 줄여 놓았더니 주에 이런 변화가 나온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이거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하시는데 ETF입니다. 국내 ETF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FOMC 관련된 결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FOMC 누가 요즘 촌스럽게 FOMC 이런 거 잘 봐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봐야겠죠. 보다 보면은 일단 지금 제일 핵심이 그거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실업률은 안정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거 4.4%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인데, 이제 관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세가 물가 영향이 주더라도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이는 거 봐야 금리 인하가 갈 수가 있겠죠. 고용 쪽은 일단 실업률 상승 추세는 이제 약간 안정화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지금 물가는 쉽게 안 꺾였고 아직은 고용은 이제 약간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는 굳이 금리 인하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금리 인상 전망은 인상이나 인하 이런 것도 다 전망은 안 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관망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지금 연준 의장님의 교체기가 들어온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거의 각축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워시 선생님과 워시 형님 그리고 라이더 형님
이렇게 리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 두 분 쪽에서 지금은 채권 전문가죠. 예, 그리고 또 블랙록에 있었면서 채권의 실무를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은 더 비둘기의 날개를 쫙 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라이더, 예, 비둘기를 타고 라이딩하는 느낌으로 가지야 이런 느낌으로 라이더를 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이 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실적 발표가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미국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세계 일단 메타, 예, 와, 시간으로 7% 올라가네요. 네, 메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뭐 예상보다 비용 컨트롤 지난번에는 많이 빠졌었는데 컨트롤 잘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끝나면 이제 사야 될 시간, 예, 거의 이 정도에서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실적은 역성장, 그러니까 연매출은 올해 첫 연매출 역성장 보여줬고 3분기 연속 매출 위축되는 거 보여줬지만 예상보다는 상회. 그런데 테슬라는 항상 실적 끝나고 실적은 됐고 이제는 빅 드림을 보여주지. 그러면서 쫙 아마 3월 내로 옵티머스 얘기도 좀 더 강화된 거 나올 것 같고요. 로봇 쪽이죠. 예,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또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간으로 좀 빠지네요. 4.4%. 네, 조금 묵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스타일리시하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에너지 업체들 쫙 하고 올랐네요. 지금 플루언스도 10% 올라갔고 고점 돌파, 그리고 또 블룸 에너지도 또 10% 완전히 돌파했네요. 야, 참 이거 매매하기 여기서 중간에 놓치면 그냥 또 날아가 버리네요. 예, 그런 쪽들인 것 같고, 오클로 오랜만에 또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쪽의 한 축이 강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 나오게 되면 일단은 지금 상황들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도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 같긴 해요. 예,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23,700 안착했기 때문에 다음을 보는 거죠. 그런 쪽에서 S&P 500도 정고점 때 7,000 딱 찍고 밀렸네요. 근데 분위기 뭐 나쁘지 않다. 추세는 저점을 계속 올리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상은 없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추가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은 지금 보니까 뭐 포스트솔라 6%? 예, 이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그럼 우리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가나? 이거와는 조금 시장이 그쪽은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체크. 예, 그리고 또 크루즈 관련된 쪽들도 여행에 대해선 다시 관심이 높아지나? 이런 쪽들인데 아직 소비 심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 이런 쪽인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 같아요. 예, 역시나 ASML 실적 잘 발표됐고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중국의 H200 승인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강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죠. 엔비디아도 자리는 지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느리지만 만약에 그냥 버텨보겠다 그러면 조금씩 매수해서 들어가는 단계 같아요. 네, 그런 쪽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날 보셔야지.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0달러가 지금 최근에 나온 가장 목표가 상단인 것 같아요. 435입니다. 와, 엄청난 속도로 좀 달려가고 있고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뭐가 계속 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다 메모리 업체도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샌디스크 이런 것도 또 올라가고, 또 9.6% 올라가고, 그냥 고점을 계속 확장시켜 가네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좀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것인가? 그렇게는 또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적 발표와 기업 내용들 IR 하는 거 보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첫 번째. 반도체는 그러면서 약간 실적과 관련된 뉴스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발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오전장과 오후장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전장이 이렇게 강하게, 기대감 때문에 쭉 오르게 되면, 오후장은 약간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부장입니다. 소부장들은, 랠리 쫙 펼쳤죠. 이제 와서 소부장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미리. 그래서 지금 이걸 충분히 느끼셨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좀 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하시는 날 아닙니다. 오늘은 무리하시는 날 아니고, 일단, 지난주부터 미리 선점해서 쫙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챙겨놓으세요. 챙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비중 관리하시고, 거기다가 살짝 다음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아무리 시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세가 쫙 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나 좀 덜 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순환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쪽은 일단은 이번에 강하게 수익이 났다. 그리고 또 아마 대부분 30% 40%는 다 나섰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무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 30에서 50%는 정리하고 줄여서 갖고 있자. 다음에 뭐 갈까? 이거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갈까? 일단 첫 번째 바이오. 지금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 못한 바이오들 오늘 또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들 이거 보셔야죠. 이건 잠깐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쪽들 쭉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 쪽에서 솔트룩스 같은 거, 빛과 소금 이런 거 다시 달력봤는데 일단 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이런 것들도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또 네 번째 좀 안 간 거 뭐가 있나 봤더니 미디어 쪽이 있습니다. 미디어 쪽들, 미디어 쪽에서 CJNM 이런 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도 그쪽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찾아서 또 이제 약간 좀 갖춰놨더니 미리 가서 선점해야죠. 이제 막 지금 부각받는다고 거기서 뛰어들게 되면 항상 엇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간 것들 또 딱 포진하고 기다렸다가 또 이제 다음 순환매를 좀 흐름을 타는,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거죠. 그래서 리듬 속의 그 춤을 우리 완선 누님, 너무 오래됐네. 죄송합니다. 리듬을 좀 타가면서 춤도 그루브도 느껴가면서 매매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참고하시면서 시장 흐름들 강한데, 그리고 또 시장은 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 이렇게 세니까 그냥 나는 여기가 좀 고점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 고점인 거 맞춰서 기분 좋아서 내가 주식 팔고 다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점을 맞추려고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오른 섹터 이거 됐고, 그러면 좀 줄이고 그다음 다음 섹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겁니다. 지금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많이 올랐는데 이거 코스닥 1300 가요 1500 가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용하다가 조정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조정을, 이걸 비중을 확 줄일 조정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지금은 기관입니다. 지난번에도 작년 말부터도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나갔던 것들과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코스닥의 주역은 기관인데 결국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죠. 개인의 주식 다 팔어 그냥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150 레버리지가 더 시장 상승보다 더 강한 건 알고 있습니다. 강한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나오는 걸 가지고 현물이 못 달라가는데 선물만 간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되면 선물은 고평가, 현물은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먼저 패시브가 더 고평가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이게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이게 조정받느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패시브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현물들이 따라가서 요거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더 따라가서 이거를 채우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은 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쪽으로 자금이 강하다 보니까, 그럼 그럴 만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한 3일째 2조 때 샀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조 대 정도로
그 밑으로 산다 그러면 시장이 약간 무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 계속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계속 그런 패턴으로 푸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현물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거나 뭐 지금 또 많이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갑자기 뭐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은 왜 선물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시나요? 예, 선물보다도 안에 포지션들 보게 되면 선물 매도 하나로만 대응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선물 옵션, 예, 그러니까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것까지 다 파악되고 있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거보다는 일단 예, 선물보다 저는 외국인들 쪽에서의 파생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은 그냥 시장 흐름들 크게 보고 거기서 나오는 탄력들 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 쪽으로 맞추게 되면 지금 현선물 다 팔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은 뭐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5080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은 또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보자라는 쪽에서 미리 조정 예측하고 미리 뭐 하는 순간은 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네 갖는 거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흐름들 보게 되면 오늘도 일단 0.5% 야간 선물 올라오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5200선 진입 시도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IR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이런 쪽들인데 일단 주주환원 쪽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직접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렇게 되게 되면 파운드리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한 게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반도체 소부장 엄청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딱딱 구분할 거 말씀드렸고 어제도 저희 같이 투자해서 한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아시는 것처럼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쪽들과 함께 세미5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신규주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여파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플러스 알파 패키징 쪽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괜찮겠다라고 보고 대응하는데 좀 많이 오른 것들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예, 그런 쪽에서 좀 덜 오른 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는 일단 ADR 관련된 쪽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쪽에서 어떤 투자 확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거를 또 뭐 VM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는 에이펙트 좋아해요.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차트를 미리 에이펙트는 100%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런 거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저희가 여기 샀을 거예요. 요 정도쯤에 왔다가 요점부터 예, 이거부터 지금 9,500원. 예, 아직 주식 성과 야 적자 나오는 회사를 지금 장난하니? 예, 하시지만 예, 하이닉스 협의체들에서 만든 다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놨다 보니까 준비가 더 잘 된 옷셋 업체라고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뽑는다 그러면 줄이셔야죠. 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서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뉴스를 보면서 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만드는 개혁 방안을 지시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죠.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조정이 먼저 나온다? 좀 그렇죠. 이거 보고 흥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만큼 미리 올라왔으니까 좀 이제 세론이 나올지 그거는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겠죠. 자유롭게 퇴출을 시키는 방안 또 자유롭게 들어오긴 하지만 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수술대 이거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정책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같이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쪽에서 약간 스토리 갖다 붙이게 되면 가장 강력한 모습들인데 저희가 이걸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가치 투자에 너무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 되게 뭐 멋있고 선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뭐 숫자를 댈 수 있다 보니까 그거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매매했었을 때 수익이 좀 괜찮습니까? 오래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가 스토리로 끌고 가는 것도 대한민국엔 한 축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예 그런 거 안 봐? 이쪽만 본다? 이거는 반쪽짜리, 반쪽이 아니라 3분의 1쪽짜리 투자입니다. 시장은 항상 나는 안 봐? 이런 거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춰간다 그러면 계속 또 추적하고 보시는 게 맞겠죠. 유연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돼 이런 거보다도요. 그런 것 같고, 아쉽게도 스테이블 코인 여당안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한국은행이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는데, 왜냐면 자기 밥그릇 사운드 약간 있을 거고, 게다가 가장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쪽들. 원화에 대해서 계속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게 되면 우리 특성상 새로운 거 보니까 막 하자라고 하는데 그 기반들이 더 오히려 흔들리게 되면 환율도 흔들릴 거고요.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또 인기가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은 반대한다는 것들, 이걸 얼만큼 잘 설득해서 설 전까지는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 지분율 51%를, 그리고 또 코인 거래소 지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지금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다날부터 뭐 쿠콘 뭐 그런 종목들 있죠. NHN, KCP 이런 것들, 이건 일단 앞을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 약간 시간 좀 걸려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 2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신 거나 조금 매매를 좀 강하게 하셨다 그러면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제 일본 말고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춘절 황금 연휴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지금 당장 무슨 중국 소비죠, 이런 거 안 해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가오는 뉴스예요.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추운데 무슨 관광이에요? 관광은 왔다가 호텔에만 있게 생겼죠, 추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나고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런 뜨거운 분위기 쪽에서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거죠. 호텔이 또 중요하겠죠. 그럼 카지노 호텔 같이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아니면 요즘 서부 T&D 하이브 앞에 바로 있네. 요즘 하이브가 뜨겁지 않습니까? 하이브 성지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 가까운 호텔로 묵을래, 그러면 서부 T&D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은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일이, 어제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HBM4 얘기를 한번 했고, HBM3E와 HBM4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를 저격했어요. 지금까지 생산해서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 나밖에 없다 라고 쪽들이 프리미엄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DDR5와 함께 D램 쪽의 시장 동향과 함께 이제 소캠과 GDDR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먼저 원C D램으로 간 줄 알았더니 하이닉스도 우리도 이거 생산 중인데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영역 이쪽까지도 확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이닉스 멋진데요. 그러니까 기사나 내용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좀 푸시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 나와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냥 조용히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B에서 잘 못 넘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게 양산이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퀄컴, AMD까지 또 확대가 되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 약간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에이지까지도 다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시장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GDDR7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 또 다른 강한 수요의 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딱 그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이고, 지금까지 안 갖고 있었는데, 언제 살까 하다가 지금이라도 사요? 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순간은 딱 그거예요. 저는 포모에 사로잡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를 생각했다. 그러면은, 제발, 예. 관심 없을 때 사면 되죠. 횡보했을 때는 왜 안 사셨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보통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옆으로 횡보할 때 보게 되면 아유 한풀 꺾였으니까 한풀 숨죽였으니까 나는 그냥 됐어 안 봐가 아니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이렇게 나오면서 살 자리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횡보가 들어갔을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거래가 줍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현상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여기서 거래가 줄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 사면 되는데 왜 관심이 뜨거워지고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 지금이라도 이게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 괜찮은데 나중에 가게 되면 죄다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도 이 얘기 많이 드리는데 현대차도 이렇게 강하게 뜨겁고 거래 많이 붙고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왜 여기서 그렇게 사셔서 지금 딱 사봤더니 아이고 지나봤더니 나 고점이나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이제 다 반납하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럴 때 계속 또 더 간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약간 누군가 나서 좀 워워워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강하게 되면 그냥 더 간다 하는 사람들만 그게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특성을 주식 속성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이거는 아주 좋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 줄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게 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그렇고 외국계 글로벌 IB들은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량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만 로봇 밸류를 주고 막 열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금 더 보시면서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고 다음 전략을 또 챙겨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조금 좀 일찍 끝내야 됩니다. 또 이동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또 강하긴 하겠지만 약간 이제 그 중요한 지지권들 있죠. 이게 지지가 되면서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시장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오른쪽들은 너무 강렬하게 가니까 더 간다 막 푸시해서 내 매수 단가를 위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아시죠?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쪽에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완매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단가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갈 때 챙겨놓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막 뜨겁고 하다 보니까 과열된 표현이 좀 그러네요. 뜨겁다 보니까 뭐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이럴 때마다 약간 마음의 안정과 땡 그거 하면서 지금 자네가 뭐죠? 약간 마음을 다스리는 뭐 법구경 이런 내용들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 이런 걸 들으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너무 시장에 막 내가 고점 잡지 않기 위해서 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 이것도 이럴 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리면 그냥 시장 분위기 휩쓸리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힘내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좋아요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